만약 지구상의 인구가 100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물론 현 세계의 인구 구성, 인구 비율은 그대로 보존을 한 대로 축소한다면, 이 조그맣다고 할, 또 다양하다고 할 마을은 어떤 모습이 될까? 스탠포드 의대 의학 박사인 필립 M. 하터가 이 계산을 시도했다고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57명이 아시아인, 21명이 유럽인, 14명이 서반구 미주인, 8명이 아프리카인.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70명이 유색인종, 30명이 백인. 89명은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100명 중 6명이 세계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6명이 모두 미국 사람.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이 문맹, 50명은 영양 부족, 1명은 죽기 직전, 1명은 임신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신해철의 Ghost Station.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선택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집, 먹을 것이 있는 데다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엘리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만약에 전쟁의 위험, 감옥에서의 고독, 고문에 의한 고통,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 상류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 만약 고통, 체포, 고문, 혹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지구상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행운아이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는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는 데다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 속에도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잔돈만 모아놓은 동전통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서는 상위 8%의 부자에 속한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계시고 아직 결혼한 상태시라면 아주 드문, 미국에서도 아주 드문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 고개를 들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곧 비록 대다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축복받은 사람이다. 곧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기에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해 주었음을 생각할 때 배가 된 축복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지구상의 글자를 읽지 못하는 20억 인구보다 축복받은 셈일 것이다.
킹 크림슨의 I Talk to the Wind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노래도 남녀 관계랑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한눈에 완전히 뻑이 가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접근한다, 꼬신다, 뭐 가서 뭐 부벼댄다, 뭐 등등. 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들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첫날 하루나 이틀 정도는 불꽃 튀었는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왠지 뭐 이런 사이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랬는데 날이 갈수록 막 이렇게 정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이상 지루한 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이 잔잔함과 이 시적인 아름다움과 정말 노래 제목처럼 바람이 주위를 이렇게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스쳐가는 이 기분은 뭐란 말인가 라고 그러다가 지금 무지하게 좋아하게 됐어요. 자, 오늘 오프닝 멘트는 여기에 안 어울리는 글 퍼다 놨습니다. 안 어울린다고? 우린 뭘? 이름은 무, 캐릭터는 불촉, 불가촉 천민 씨였어요. 안 그래도 요새 이 글이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아이러브스쿨 사이트에 저희 동기들 모였는데도 이 글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걸 읽어보고 이렇게 기특한 글을 이거 언제 한번 내 방송에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딱 맞춰서 보내주시네요. 무 씨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에? 아, 유령 방송에서는 원래 상품권이나 선물 같은 게 없죠. 근데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주소하고 뭐 이런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 나가야 될 상품이 지금 하나 썩게 생겼으니까 보니까 다들 주소나 자기 본명들을 안 밝혀요. 그렇다고 뭐 이메일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상품 없는 방송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오늘부터 상품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인가 일주일간인가 판테라의 공연 티켓을 2장씩 하루 한 명에게 드립니다. 짜죠? 예, 그래도 그 비싼 거야.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판테라 공연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 방송에서는 허구 헛날 판테라를 틀 예정입니다. 줄줄줄줄줄줄. 예, 지난 방송의 피드백들을 일단 남겨볼까요? 대마왕, 왜 쭉쭉이를 화나게 하는가? 보내신 분 절병녀. 천민이라 토요일 밤에 밀린 방송 몰아서 듣다 열 확 받아서 글 올립니다. 4월 13일 그날 방송이 문제입니다. 13일에 금요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 오예, 13일에 금요일이었구나. 쭉쭉 빵빵 운운하며 무인도에서 운명의 선택을 하는 뒤 남자들은 빵빵을 택하대요. 와, 쭉쭉이들 어떻게 살라고. 사실 말이 나와 말이지. 옛부터 우리의 한국 여인들 한복 입었습니다. 한복. 모르는 유치원 아그들도 없죠? 치마끈으로 가슴을 졸라서 묶죠. 물론 속옷은 아주 여러 겹으로 칭칭 감고요. 일부러 그랬는지 그때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었는지. 여튼 그런 조상을 둔 우리인데 나와 참 서양 여인들처럼 머리만한 가슴을 멀리서 보면 머리 세 개. 제가 절벽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풍만한 여성들 보면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이거 아주 좋게 표현한 것이고, 가슴 큰 여자들 열의 여덟은 둔하다, 달리기도 영꽝이고, 무거워서 달릴 수나 있겠냐고 느려 터져갖고 보기만 해도 미련해 보여. 이런 느낌 팍팍이더만. 민첩, 날쌘, 빠리빠리, 예리함, 신속, 정확. 하여간 이런 단어는 절대로 연상되지 않는다. 지 생각이고요. 이 뚱뚱녀, 빵빵녀, 그래 빵빵녀들이 이렇게 안 보인다는 뜻은 쭉쭉녀들은 민첩, 날쌘, 빠리빠리, 예리함, 신속, 정확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들 결혼해서 아기 출산하고 나면 모두 글래머 됩니다. 되기 싫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들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특히 그러한 신체 구조를 남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 허탈해하며 생각을 옮겼습니다. 열이 많이 받았나 봐. 그리고 작으면 커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다 나온다, 다 나와. 지금 반론에 모함에 고자질에 첨단 과학의 승리로 속옷 요즘 정말 잘 나옵니다. 참고로 날씬한데 가슴까지 풍만하다. 이거 100% 눈속임 속옷떡입니다. 힘 빠지는 정보 하나 띡 이렇게 던지고 물러나야겠냐고요. 그러니까 더는 이러한 내용들 방송에서 다루지 말자고요.
절벽녀 씨였습니다. 네. 물론 그런 식의 어떤 속옷의 발달, 예, 저도 매우 잘 알고 있지요. 이 씨리가 미쳤나 플레이어. 예, 저도 잘 알고 있지요. 야. 네, 죄송합니다. 기계가 잠시 말썽을 부려서. 예, 속옷의 발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남자들, 특히 이 여성들의 신체에 대해서 신비스러움이나 매력을 느끼는 시기, 사춘기 때부터, 요즘 사춘기 아주 빠르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남성들이 동경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는 사실상 이렇게 노골적인 부위보다는 가슴이라든가 뭐 이런 부위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민족에 따라서 약간 성향이 틀린데,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노골적인 부위 쪽으로 집착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러움, 여성성, 심지어는 모성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가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동경들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 정말 봉긋하게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가슴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팍 신기루처럼 꺼지는 공기브라라든가 물브라, 예, 안에 물 들어있는 거 아세요? 상당히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지? 형상기억 합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첨단과학으로 이렇게 땜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은밀히 넣어서 착용하는 패드 같은 것도 있다고. 집어넣어서 그 실리콘으로 된 건데 안에다가 슬쩍 밀어넣으면 이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흠이라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예, 여자친구가 절벽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서 이 뚱뚱하고 느리고 미련해 보이고 이런 여성들보다는 쭉쭉이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권유였었는데, 절벽녀 씨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빵빵 쪽을 택할 겁니다.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절벽보다는 공기불안나 형상기억합금을 택할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럴걸? 예. 그리고 만일 빵빵녀들이 그래요. 가슴이 커서 느려서 뛸 수가 없다면 남자들은 업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행동이 느려 터지다면 남자들이 그 행동을 대신해 줄 것이며, 예. 사고가 둔하게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남자들이 옆에서 그냥 모시고 살면서 알아서 일 다 처리할 겁니다. 억울하지. 그것이 세상이야. 세상은 잔인한 건 뭐 어쩌겠어요. 그만 화 풀고 노래 들으시죠. Run DMC Walk This Way, 그리고 Here We Go 2001 계속 가요. Run DMC와 Sugar Ray였습니다. 환자. 아이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간 이분이 카사노바 왕중왕이라는 글을 보내셨어요. 여자들한테 아부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순인데, 5등 50원 빌릴 수 있을까? 왜? 내가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나면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거든. 요즘 공중전화가 50원이야? 오이. 예, 저는 20원대 세대라서. 4등. 야, 너희 아버지 도둑이냐? 아니? 그럼 어떻게 별을 훔쳐가지고 네 눈에 붙였니? 3등. 너 밤새 내 꿈에서 뛰어다녔는데 발 안 아파? 2등. 그녀의 옷 상표를 본다. 뭐하니? 네가 천사인지 보려고. 방송 분위기 진짜 나쁘다. 1위. 만약 예쁜 게 죄라면 넌 사형됐을 거야. 근데 맨 끝에 우선순위 1등이 있어요. 영숙이 널 위해 준비한 노래야. 영숙이, 내가 아는 영숙이는 너 하나뿐이야. 찔리죠? 라고 쓰셨군요. 찔리기는. 나랑 영숙이 사이에 껴들지 마요. 자, 이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여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 새끼 카사노바들을 위한 얘기인 것 같고, 자, 이제 좀 숙련한 글이 하나 왔어요. 이건 숙련 커플인데, 까만 마녀 남편 1.0 프로그램. 통신하면서 방황하다 건진 얘기인데 웃다가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마왕님을 비롯 모든 고스트들이 즐거워하기를. 남자친구 5.0을 남편 1.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술 지원 담당자께 작년에 남자친구 5.0 버전에서 남편 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새 프로그램 때문에 회계 모듈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겨서 남자친구 5.0 버전일 때는 잘 돌아가던 꽃과 장신구 프로그램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남편 1.0 프로그램이 로맨스 9.9 같은 귀중한 프로그램을 지워버렸고 대신 원치 않던 야구 5.0이나 농구 3.0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버렸습니다. 대화 8.0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집안 청소 2.6은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잔소리 5.3을 설치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절망한 한 사용자가. 절망한 사용자님께. 이게 명언이에요, 이거. 정말 명언인데 남자친구 5.0은 게임용 프로그램이지만 남편 1.0은 운영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선 씨또또 치고 이제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명령어를 치고 눈물 6.2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남편 1.0은 죄책감 3.0과 꽃 7.0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면 남편 1.0은 퉁명스러운 침묵 2.5나 독수리 공방 7.0 또는 소주 6.1을 디폴트로 지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컴퓨터 모르는 분들은 무지하게 짜증날 거야, 이 얘기 들으면서. 소주 6.1은 시끄럽게 코골기라는 음향 파일을 만드는 아주 나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본론인 것 같아. 절대로 시어머니 1.0이나 또 다른 남자친구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남편 1.0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 1.0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습득에 시간이 걸립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구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 3.0이나 야한 속옷 5.3을 추천합니다. 결국 남편을 완전히 동물 취급하는 거지.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야한 옷 입고 그냥 잠시 이렇게 해가지고 헐레헐레 하면은 거의 좀비 수준 돼가지고 크아 그러면서 덤벼드는 게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지극히 정당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이 커플들 중에서요 제일 싫어하는 커플들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뭐 삐삐라는 게 좀 없어지긴 했지만 삐삐하고 자기 그 전화기 음성 메모리하고 이 비밀번호 서로 가르쳐주는 애들 정말 싫어요. 그러면서 지들끼리는 무시하게 그게 친하고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뭐 남의 커플이 그러든 말든 당신이 왜 씹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씹는다는데 억울함 당신이지. 있잖아요.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커플 중에서 깨졌으면 깨졌지 잘 나가는 커플 하나도 못 봤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정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친하다면 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응아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지? 그러니까 서로 모를 거는 몰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신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감춰줄 부분은 감춰주고 덮어줄 부분은 덮어주고 말 안 할 부분은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막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삐삐에 남겨있는 삐삐래 음성 메모리에 남겨있는 이 목소리 누구야 뭐 어떤 류냐 막 이래서 막 싸우고 막 에이 그런 커플 정말 싫어. 가면 쓰고 놀기 퀸이 천민 씨가 보낸 글인데요. 자, 이 커플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잡멘트까지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급 80만 원 이상 버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네임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사회성만 안 전염시키면 되지. 불가촉이라 함은 그럼 성생활은 어케 함까? 천민끼리 해결하라고? 웃겨. 섹스에서도 레벨이랑 자격 따진 사람 머릿속에 뇌 대신 호두알 들었냐?
그러니까 불과 촉일 경우에 이분은 지금 딴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다 이게 문제가냐. 성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촉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은 아주 많답니다. 아직 어리시군요. 웰컴 투 더 변태월드. 80만 원이 뭡니까? 전에는 3배 넘게 벌었습니다. 테헤란 밸리에서 쫓겨난 바람에 지금은 해철님 담배 굽는다는 소리 들어도 뭐 붙여드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름을 밝히길 원하시지만 최근에 제가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처참 솔로인 탓에 뻑하면 성기발랄한 대사가 마구 튀어나오고 해서 소셜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하시오. 저는 지금 몇 개의 가면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도 면접 봤을 당시 까만 생머리에 종아리까지 덮는 정숙한 쓰리피스 고상한 정장을 입고 와서 입 가리고 어머 오호호호를 연발하면서 눈꼬리 살짝 내리깔고 웃어서 합격했습니다. 출근한 지 한 2주 지나고 얌전한 옷이라고는 없는 제 패션이 어지간히 선을 보이고 나자 인사를 받는 사장님의 맞박엔 으릿 저거 가면에 속았나 보다 라고 선명히 박힌 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아무 장식이 없는 까만 투피스 정장을 입어도 이상하게 색스러워 보이는 이상한 타입입니다. 이거 자랑 아니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거기다가 선글라스 끼고 머리 틀어 올리고 나면 완전 장례식 가는 이상한 비장미 흐르는 톤이 나와요. 저는 덕말 이런 제가 좋아요. 자랑이잖아. 좋으시겠어요? 색스러워 보여서. 퀸이 천민. 야, 이 사람 이메일 어드레스 남겨놨냐? 찾아보고. 좀 찾아봐. 색스러워 보이는데. 하지만 업무용 가면은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금껏 제 목구멍 넘길 돈 제 손으로 벌어온 방도였으니까요. 업무에 관련된 일에는 절대 이성을 잃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일 처리를 한다. 가끔씩은 무표정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짜낸다. 정말 화나는 일이 생기면 가능한 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을 반쯤 내리깔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여 욕을 한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예를 들어 말씀 중에 실례지만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의 수준이 지나치게 저급하여 상대를 해드릴 수가 없겠군요. 하는. 그래요. 욕을 할 때 정말로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이럴 때 욕 쓰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싸울 때 욕 나가면은 그거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이 위트를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고상한 방법으로 쳐줘야 돼요. 그 비행기 스튜어디스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손님들 중에서 정말 수준 미달인 분들도 비행기 탈 자격 없는 분들도 꽤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타가지고 딱 뒤에서 다리 꼬고 이런대요. 아이씨, 오늘은 뭐 이렇게 비행기 그 물이 안 좋아? 그 스튜어디스 언니들 얼굴 아니라고. 웃기잖아요. 비행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그런대요. 손님, 지금 나이트 오셨습니까, 손님? 부킹 하십니까? 딱 그러면 얼굴 빨개져서 아무 말 못한대요. 그리고 손님 앉아가지고 뭐 물 가져와라, 뭐 콜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런 씨팔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은 큰 소리로 그런다는 거야. 손님, 지금 씨팔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비행기 안에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럼 아무 말 못한다 그러대. 왜 이래. 본론으로 돌아가자. 근데 가면으로 잘 버텨왔는데 근데 이거 아슬아슬하게 됐지 뭡니까? 오늘이 고비인 것 같아요. 위기를 풀어보려고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제가 입사한 지 열흘 만에 제가 찍어둔 사내 모모 씨와 따로 만나는 사이까지 발전했거든요. 이거 정말 극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름 밝히지. 바로 회사에서 잘리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근데 둘 다 쇼를 잘 해나가서 가증스럽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웃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이게 은밀한 커플의 쾌감이 있지. 함께 지내고 나서 출근해서 회사 근처에서 찢어진 다음 시간차를 두고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한답니다. 캬캬캬 월매나 재밌다고요. 뭐 며칠 전까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 적응이 돼서 눈 똑바로 보면서도 가면 잘 쓰고 일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신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전제로 함께 지내는 커플이걸랑요. 뭐 그렇다고 막 나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봉달림밖에 없어요. 웃기지 마. 내키면 키스 정도는 나뉠 수 있는 남자친구라는 거죠.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나눠 마시며 밤을 보내는 그런 사이지요. 그러니 제 이중 가면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서버에 파일을 덮어 써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었고요. 이게 왜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야, 버섯돌이. 네. 서버에 파일을 덮어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덮었으면 그 전에 있다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수했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야, 오케이. 내일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다가 일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많고 무엇보다 몸이 아픕니다. 진통제 기운에 모니터가 앞뒤로 흔들릴 지경입니다만은 아직은 꼿꼿이 앉아있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그야말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사무용 얼굴 말고 미간에 인상 쓰고 눈꼬리 축 늘어뜨리고 낑낑 나 너무 아파 으잉 하고 기대고 싶어지는 거죠. 평소라면 저 이런 거 웃기고 있네 허약한 인간 같으니 했을 텐데 이상해요. 오늘은 안 되네요. 눈물이 날 것 같고요. 사는 게 무지하게 쓸쓸하네요. 그래요. 진짜로 사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 절 차버린 그 녀석을 정말로 사랑했었죠. 자기 엄마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날 버린 그 녀석을 이거 이유 중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유 아닌가? 차라리 너 싫어졌어가 낫지. 아후. 제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관계를 가지고 체온 없는 가면을 쓰고 어떻게든 외롭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중입니다. 헉, 엽기적이지도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가 돼버렸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아마 너무 아파서 울면서 쓰러질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 대신 직함을 불러야 할걸요.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원래 불공평하고 외로운 건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녀석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프 백의 Cause We've Ended as Lovers. 제목 이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 as 바틀이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전 이렇게 다음에 바꿔 쓸 가면이나 준비해가며 살랍니다. 원더랜드에서 퀸이가. 퀸이씨, 놀아본 오빠가 여기서 껴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건 놀아본 사람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마음을 다쳤다고 해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면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외로워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얘기 합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 그렇다면 하고 후회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애에 관한 종목일 때는 옆에 누가 있어서 같이 외로워하는 게 좀 낫고 그나마 그 꾸리꾸리한 냄새는 안 납니다. 혼자 외로워하죠? 냄새 납니다, 그거. 이상한 청승 냄새도 아닌 것이 호라비 냄새도 아닌 것이 고독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달관의 경지에서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구름 흘러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이렇게 즐기는 고독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시원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청승 냄새 무지하게 풍기면서 풍기는 그 이상한 3년 묵은 잘 반려된 꾸리꾸리한 고독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졸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외로워하게 되면 차라리 그건 좀 낫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미워서 그놈이 미워서 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열지 않겠다. 남한테 뭐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결국은 자기야 나 아파 이럴 사람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자기야 나 아파 그리고 징징거릴 때 옆에서 오 어디 아파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그게 무슨 뭐 진실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뭐 그게 대단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심지어는 그게 일상생활의 틀에 박힌 상투적인 뻔한 위안이며 그것이 그 어떠한 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그게 필요하답니다. 가령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이유는 햇볕을 쬐야 그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긴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 발 핥아먹고 있는 거는 몸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섭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도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몇 가지의 단어들과 그리고 그 유치한 감정들과 이게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지만 그걸 섭취 안 해주면 인간이 기형이 됩니다. 이상해지고. 버섯돌이 왜 발을 핥고 있는 거야?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버섯돌이가 처음 저희 방송에 합류했을 때는 매우 정상이고
괜찮은 애였는데 지금 막 얘기 듣더니 지 앞발 아니죠. 손 핥고 있고 버섯돌이도 이제 우리 변태 패밀리에 합류가 된 것 같아요. 에이펙스 트윈입니다. 자, 고스트 스테이션의 정식 오픈 날짜가 5월 1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전에 4월 달에 나가는 방송은 전부 시험 방송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방송은 처음에 일주일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2주일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잡아 늘려서 이제 한 달이 그냥 시험 방송으로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험 방송으로 길길이 나갈지도 모르겠고 5월 1일이라는 오픈 날짜를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말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고스트 스테이션에 접속하실 때는 ghoststation.lycos.c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sbs.co.kr도 가능합니다. 빔빔빔빔빔. 자, 그리고 판테라 티켓 챙기시려면 주소랑 이름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요. 5월 1일에 오픈 날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캐릭터들, 환자, 좀비, 드라큘라 등등등등등등등이 뛰어놀 수 있는 재미있는 방과 그림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각종 음악들과 기타 등등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지금 좀비야 환자에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에서 첫 방송을 들으시고 뭔 말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딩크족은 나랑은 정반대네. 보내신 분은 죽탱이 환자 레벨 0. 나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별로 생각 안 한다. 그러나 아이는 갖고 싶다. 몇 살이야? 몇 살인데 이런 말 하는 거야. 날 쏙 빼닮은 딸내미. 성깔은 나보다 더한 말괄량이 같은. 난 가끔 그런 생각을 아니 늘 그런 생각을 한다. 에이고 진짜로 그런가 하죠. 봐라. 애물단지다 애물단지. 한 사람과 평생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누군가와 단지 정 때문에 애 때문에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가. 물론 옛분들은 그렇게들 사셨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다정하시고 아빠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가 아니시다. 재밌으시고 자상하시고 아무런 문제없는 실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내가 왜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하게 됐나. 빠바바밤. 삐딱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결혼이란 제도가 그러자는 약속인데 그게 무섭다는 거다. 정말로 내 인연을 만나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난 나이 80에도 남편을 생각하면 연애 때처럼 가슴 두근거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다. 너무 환상만 가득하다고. 지금은 당연히 학생이고 부모님이 주신 학비로 공부하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나의 본분에 충실할 거지만 내가 학교를 마치고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고 싶다. 만일 결혼을 안 한 상태일지라도 왜냐면 내겐 끊임없이 애정을 쏟아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 같은 이쁜 딸 하나 낳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왔었다. 반대로 아들 낳게 된다면 딸 낳을 때까지 계속 나올 거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유럽은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한국 같지가 않다고. 일부러 뭐하러 미혼모이기를 자처하느냐. 아이에 대한 내 사랑은 늘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남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냥 겁이 나고. 지금까지 짝사랑도 숱하게 해봤다. 프로포즈도 꽤 받아봤다. 지금 내가 오케이만 하면 되는 남자들이 좀 있다. 왜? 이쁘니까. 뻔뻔 뭐 어째 사실인걸. 야, 죽탱이 이메일 어드레스 있냐? 찾아볼게. 오케이. 근데 겁이 나서 사귀지를 못하겠다. 영숙이, 좀 전에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믿어줘. 왠지 내기는 인연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뭐 솔직히 별로 안 땡기는 거지. 암튼 딩크족은 나와는 정반대. 애쉬 모르겠다. 어린 처녀가 뭐 이런 생각에 골몰하노. 떽? 그러니까 이분은 더블 인컴 노키드. 둘이 같이 벌고 애는 안 갖고가 아니라 혼자 벌고 남편은 없고 지 애만. 글쎄요. 그러시면서도 한편 80살에도 두근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주위에서 너무 환상만 가득하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커플 많이 봐요. 그리고 막 30살, 40살 넘어가지고 둘이 손잡으면서 막 수줍어하고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커플 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짝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건 정말로 힘들고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인내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정년기를 20대로 설정할 경우에 그런 짝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20대 때는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나서 싸우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이런 일도 좀 버거운 일이 되어버려요. 소유욕도 아무래도 강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다쳐본 경험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일 그런 것들을 30이든 40이든 50살이든 정말 그런 상대가 만날 때까지 버띵기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땐 가능성 무지하게 높아져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몸값 개값 된다. 뭐 그래서 뭐 나중에 재취자리밖에 없다는 둥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야 오늘 무슨 연애 어드바이스만 1시간 동안 실컷 했다. 그래서 네 놈은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걱정들은 하지 마시지요들. 피치카투5의 매직 카펫 라이드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내일 계속 얘기합시다. 요 주제로.